네, 여러분 이번에는요. 자, 그 밖에 청구와 계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습자료 67페이지죠. 자, 국내 우편물의 수취인의 주소나 성명을 이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바꾸겠다. 그 다음에 우편물을 다시 반환해달라. 이런 청구들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 절차의 포인트를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취인이 그러니까 수취인의 주소죠. 수취인의 주소나 성명이 바뀌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갑작스럽게 뭐 이사를 가게 된다거나, 그렇죠? 자, 아니면 뭐 어떤 그 가게로 바뀌었는데 뭐 상호명이 바뀐다거나, 요즘 뭐 그쵸 사람들도 개명을 워낙에 많이 해서 뭐 개명됐다거나 뭐 그런 등등의 이유로 자 성명이나 뭐 그 주소가 변경돼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자 여기입니다. 여기 우편물이 배달되기 전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편물이 배달되기 전에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발송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취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편관서에 청구하는 것을 우리가 자 변경 청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수취인은 보세요. 누구한테 보낼지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렇죠. 발송인이 하는 거고 진정한 계약 당사자는 발송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송인이 누구한테 보낼지를 바꿀 수는 있어도 수취인이 누구한테 보내주세요라고 얘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즉 성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취인의 경우에는 제가 받을 건데 받는 사람 바꾸는 수는 없고요. 수취인이 제가 받을 건데 제 주소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쪽 주소 말고 이쪽 주소로 보내주세요. 여기까지는 가능해도 성명은 안 된다라는 거 챙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편물의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발송인이 우편물을 보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하겠죠. 우편물이 보낸 다음에 그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생겼을 때 우편관서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이 살아가는 일이다 보니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별을 했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멀리 있는 이렇게 애인한테 이제 뭐 선물을 보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헤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바뀌었다거나 뭐 아니면 뭐 급작스러운 사망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내가 A라는 나라에 있는 친구한테 뭔가 소포를 보냈는데 그 친구가 뭐 출국해서 다른 나라로 갔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우편물을 저한테 다시 반환해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게 이 두 가지 제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 요때 청구의 수리 여부 검토하는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구인이 정당한지 여러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뭐 발송인 같은 경우에는 뭐 각종 뭐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이런 증명서라든가 뭐 신분증 뭐 영수증 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수취인 같은 경우에는 도착 통지서까지 확인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청구가 가능한 우편물인지 그것도 이제 확인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책 67페이지 한번 볼까요? 67페이지에 보면 자, 작은 글씨로요, 여러분. 내용 증명의 경우 수취인 주소 변경을 수취인 주소나 성명을 변경할 경우에 자, 우편물을 반환한 뒤 새로운 내용물로 다시 작성하여 발송하거나 봉투와 원본, 등본 모두를 같게 고친 후 발송해야 된다라는 거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내용 증명 우편의 경우 자, 내용 증명 우편의 경우는 한 통만 바꾸면 안 되죠. 원래 내용 증명 우편물은 세 통이 존재해야 됩니다. 세 통. 원본 하나, 등본 두 개. 그렇죠? 등본 하나는 발송인이 갖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편관서가 보관하고 있는 거고 자 원본은 수취인에게 가는 거고 자 요 세 통을 자 한 통 요 세 통을 모두 한꺼번에 바꿔줘야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